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시장 연속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전일도 사실 장중에 수도 없이 위아래 흔들어 놓는 시장 속에서 겨우겨우 종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전일 국내 장에서는 장 중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바이든의 이 대중국 관세 인하에 대한 발언 등등까지 힘을 더해지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그래도 마감이 되었었는데, 또 간밤에도 장 초반 미 증시 잠시 흔들림은 있었으나 미국 최대 은행, 전 세계 최대 은행이라고 봐도 되겠죠. 은행인 JP 모간의 실적 발표에 호실적에 힘입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경제 전망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은행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 증시 모든 섹터가 양호하게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일 미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승과 만족할 만한 이슈가 좀 나와 주었었다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장 마감 직후에 이 스냅이라는 종목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물론 실적 발표는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실적 발표가 이렇게 크게 스냅이라는 종목을 마이너스 30%까지 만든 게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 나온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문제가 다른 종목군들에게까지 전이가 되면서 전체 시장을 조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스냅은 100조 거의 200조 가까이 됐던 종목이었는데, 반의 반토막이 나서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SNS 내에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 제시해 놓은 2분기 이 실적 가이던스 하단을 2분기 실적에는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고용을 대폭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최근 시장이 매우 불안한 것도 있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나스닥 선물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국장과 여타 아시아 증시까지 굉장히 크게 흔들리면서 오늘 시장이 안 좋게 좀 마감이 되었던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간의 경제 전망에 웃고 46조 스냅에 무너진 아시아 증시, 다가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해진 시점, 그리고 그러나 경제 침체까지 시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의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버텨야 되는 시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보면은 장 초반에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시가 굉장히 낙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장중에 특별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물론 호재도 오늘 많았던 시장인데, 그러한 호재에는 시장이 요지부동으로 작용을 하고 악재에만 민감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정강 후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계단식 하락장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2.1%, 코스피는 1.5%에서 마감이 됐는데, 양 시장 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지수를 더 크게 밀고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2,060원을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외국인의 또 매도가 또 늘어나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고, 여타 아시아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추가로 읽어보면, 전일 미 증시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긴 했으나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호시적 발표와 경제 전망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경기 전망이 나오며, 은행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가 강한 반등을 하며 상승 마감을 했는데,
마감 후 스냅의 실적 발표와 2분기 전망에 기존 제시한 하한선을 이탈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도 줄이겠다라는 발언 등이 JP모건의 이 호실적과 전망으로 올려놓은 시장을 다시금 끌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스냅은 작년부터 주고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총도 많이 쪼그라든 40조대 기업이라 개별 종목의 이슈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내일 모레 있을 호재보단 악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지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냅의 실적보다는 내일 모레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매우 더 중요할 것이고, 엔비디아가 다시 충격을 받는다면 이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시가총액이 거의 10배 훨씬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도 많이 밀려 있어서 실적 발표로 그렇게 크게 충격이 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적보다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시장은 호재보단 여전히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개선되는 흐름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호황제 사이에서 지속적인 저점 테스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한 우려 또한 상존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매도는 실익이 없어 보이네요. 금일 국내 증시는 당연히 미 나스닥 선물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밀려 내려왔고, 장중 지속되는 계단식 하락 속에 오늘 하루는 매우 험난한 증시의 흐름이 지속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과 함께 들어온 외인의 선물 매도 지속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물은 매수 없이 매도로만 일관하는 모습 속에 더해 금일은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서버양 메모리 주문을 줄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삼정과 SK 하이닉스의 집중 매도가 나오면서 덩달아 반도체 소부장이 급락을 하는 모습까지 펼쳐졌고, 오후에 급하게 국내 증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머라고 보고서도 나오긴 했는데, 시장은 요지부동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발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지난 바이든 방한 때 6조 3천억의 추가 투자 발표에 이어서 국내에 63조,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63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도 450조, 즉 지난 330조보다 120조가 더 많은 450조를 또 국내에 투자하겠다라는 등 엄청난 호재들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시장의 반응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오후장에 나왔던 이 루머 때문에 더더욱이 많이 빠져 흘러내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반도체의 이 소비가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만 작살날 게 아닙니다. 전체 모든 산업이 작살나버리고, 말 그대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가전,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 주문컷이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 다른 쪽에서 뭔가가 확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6G라든지 5G라든지 첨단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전히 반도체 수요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열등이 많은 장 속에 아주 소수의 테마주만 극성을 피우는 시장이라 빠른 매매가 가능한 트레이더는 먹을 것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는 쉽지 않은 장이 오늘을 지속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오늘 참 시장 보면서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손절도 많이 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럴 때는 매도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관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속 관심을 갖고 보던 좋은 종목으로 옥을 가려서 천천히 매매를 이어가는 게 가장 현명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운 게 최근 시장의 모습이겠죠. 좋은 종목 다 떨어지는 종목군들 다 같이 떨어질 때 앞으로 모멘텀이 남아있고 실적 있는 좋은 종목군들로 압축을 서서히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제 네온테크가
거의 장중 한때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었죠. 일단은 어제는 현대차의 미 6조 3천억 투자 관련해서 UAM 섹터가 시장 대비 제일 강했던 모습인데, 오늘은 로봇 섹터인 SPG가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유일 로보틱스, SP 시스템즈,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고, SPG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실질적인 로봇 수혜주고, 시장이 어찌됐든 급락을 하게 된다면 꼭 포트에 넣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아주 좋은 종목이다. 왜? 국내에서 유일한,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는 유일하게 이 SR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고, 국산화에 성공했고 90%가 수출이며 국내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최고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좀 밀리면은 좋겠으나 안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또 밀릴 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의 63조 투자 관련된 이슈로 현대공업이 또 급등을 했는데, 개별 이슈로 오늘 단기 반등 정도로만 지금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의 450조 반도체, 바이오 등 투자, 시스템 반도체, 드림팀 구축 등등 복합적인 이슈가 사실 아침에도 일부 나왔던 내용들인데, 장중에는 반응 안 하다가 가온칩스 정도만 반응을 했지, 나머지는 또 이 중국 IT 기업의 이 오더 컷 이슈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해운 섹터는 해운우님의 상승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지난주부터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벌크선 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운 섹터 실적인 이 2분기 실적, 그리고 중국 봉쇄 해제에 따른 모멘텀 관련 종목으로 계속 눌릴 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무방한 섹터겠다라고 보여지고, 수소 얼라이언먼스 수소 산업 동맥 공식 출범이 내일 예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수소 섹터가 더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부산주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수소 왠지 이 종목은 좀 대장으로 좀 치고 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굉장히 또 강했고요. 일단 오늘 내일에 있을 이벤트를 오늘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선반영이 끝났다라고 보면 단기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소 관련해서는 아직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눌릴 때 또 좋은 자리가 오면 또 체크를 해 보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 기관에 연속적으로 어제 오늘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데요. 일단 시장의 대장주로 치고 가고 있는 LNF가 자사주 100만 주 처분 결정이 좀 내려져서 시간에 좀 밀리는 거,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2차 전지 소재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올라갔기 때문에 눌림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평가가 아직 덜 된 섹터가 2차 전지 장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는 PNT가 압도적인 이 수주 장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이 종목도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IT 반도체가 매를 엄청나게 강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고 실적을 담보할 수 있는 이 핵심 종목군들은 알아놓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파운드리 쪽에 DBI텍, 그 다음에 DDR5의 아비코전자, 차량용 반도체의 LX 세미콘 정도로 IT 반도체는 압축하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상한가에 간 가장 제 눈에는 가장 좋아 보였던 게 SP 시스템은 못 따라잡았으니까 못 먹었던 거고, 한창이라는 종목이 아주 제 눈에는 정말로 좋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사기스럽고 굉장히 사기 어려운 종목인데, 사실 이런 종목이 이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은 대박주 조짐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매매를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장중 내내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종목 쉽게 건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세력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좀 많이 오늘 관심을 가졌고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전부 다 떨어져 버렸고, 코스피도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었죠. 은행주 정도만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 뭐 특징 종목을 찍기에는 오늘 뭐 무리가 있다. 시간에도 뭐 의미 있는 종목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나스닥 선물 한번 볼까요? 나스닥 선물이 아까는 마이너스 2% 넘더니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네요.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이 1.3%대 출발이었으니까 오늘 미 증시 1.3% 정도 구간에서 마무리만 돼도 뭐 그냥 스냅의 해프닝보다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증시 보면은 아직도 나스닥 선물이 5일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바닥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동시에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 구간 저점을 안 깨려고 하고 있고 내일도 오늘 밤도 특별하게 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한 번 정도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또한 크게 저점을 이탈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순간에 무너뜨리기에는 뭐 피해가 상당하겠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이저 기관들도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빠진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오늘 뭐 장중에 말이 많았습니다.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시켜버렸고 이것도 하나의 이 심천 증시와 중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나 일단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문제를 야기했던 중국의 봉쇄가 서서히 풀리고 6월 1일자로 해서 많이 완화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뭔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에 큰 문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러면은 뭐 나머지는 뭘까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라든지 그 다음에 연준에 이번에 나올 뭐 FOMC 회의록에서 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 등등 정도일 거로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렵고 매우 두렵고 매우 쉽지 않은 장세지만은 이런 구간에 대해서 꼭 빠져야 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아직까지는 들기 때문에 이런 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좀 보죠. 일단은 삼성전자 먼저 좀 놓고 보면 좀 바이든 방한과 함께 좀 강하게 올랐다가 또 이 박스권을 좀 못 넘기고 최근에 들어왔던 외인 물량, 기관 물량 그대로 토해내면서 좀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이 선에서 바닥 지키고 가는 모습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삼성 SDI가 오전에 그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뭐 합작 공장을 뭐 내일 중으로 발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또 이슈의 파라라가 좀 됐던 모습 같고요. 자, 대형주 중에서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단 HMM이 시가 갭을 좀 들면서 좀 올랐는데 최근 3거래일간 그리고 최근 누적되는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실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 등을 놓고 본다면 눌릴 때 매수 관점에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페노션도 이 BDI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선에서 크게 이탈이 없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한해운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뭐 중간에 크게 밀리게 됐을 때는 그냥 기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자, 태용로직스도 한번 봐볼까요? 많이 밀려 내려오면은 아직 권리락 내일이 권리락이네요. 무중 권리락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200%면은 주가가 상당히 또 싸지게 되는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리락 나오고 나서 급락이 좀 나온다면 그리고 이런 아래 구간에 내려온다면은 실적적인 펀더멘탈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봐도 저는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던 SP 시스템즈 어제 강했던 이 음봉을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조금 상승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 이런 돌파 구간에서 잡았어야 됐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강했고 어제 사실은 제일 먼저 상한가를 찍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그 기운을 느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봤으면은 돌파를 탔을 건데 이미 봤을 때 이런 자리에 있어서 종목은 매매를 좀 하지 않았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후발주여서 매매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공간들 있죠. 이런 자리들 의미 있는 이 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 대금이 터질 때는 사실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제보다 월등히 강력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이 종목도 봤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이 거래량을 얼마 정도 수반하고 올라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이 두 종목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좀 들어가죠. 이 앞 구간 상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앞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지 제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 상가에 들어갔던 한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 사실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어제 제 기준에서 이 종목의 재료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폐플라스틱 비닐에서 재생유 등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시장의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내용인데 약간은 전 개인적으로 사기성이 많이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사기성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동안에 하락이 굉장히 깊었고 고를 많이 팠으며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올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어제 사실 상따를 했었는데 요 일단 이 구간에 상따를 들어가서 반을 팔고 나머지를 이 감시 주문이라고 하죠. 매도 감시 주문을 걸어놨더니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을 뺏겨가지고 일단 종목이 없이 넘어왔다가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고 이 구간 윗골이 돌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눌림으로 들어가서 상 자리에서 매도하고 이 자리에서 원래는 아래까지 쭉 매수를 계획을 하고 좀 봤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워낙 강했고요. 오늘 워낙 강했고 시가총액 800억짜리가 13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고가권에서 물량을 가져갔다. 둘 중 하나라고 봐요. 급락을 물량을 팔아먹던지 아니면은 그냥 뭐 정신 나간 것처럼 막 올려버린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물량을 좀 가지고 일단은 넘어가고 있고 가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종목군들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잡주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스웰이라는 종목 과거에 뭐 이렇게 그냥 올려버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탄생을 하고요. 코이즈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사실상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 종목은 매집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리에서 대량의 상한가를 보내면서 빠르게 매집을 대량으로 시켜 놓고 날려버린 거죠. 종목을 빠르게 그 이후에 뭐 단일가로 날려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하고 날려버리고 빠르게 끝내버립니다. 빠르게 끝내버리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 중에 하나인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이 매우 안 좋았는데 매우 불안한데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 개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창 좀 봐보고요. 로봇 관련해서 SPG라는 종목이 참 세요. SPG라는 종목이 참 센데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하고, 사실은 이런 거에서 팔아버려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물량이 없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쌍봉일 수도 있고요. 또 밀려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밀려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고가권에서 저는 박스권을 만들 것 같다 생각이 많고, IT 반도체 보죠. 오늘 DBI텍이 많이 빠졌어요. 잘 올라가다가 실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누적 수급 전혀 문제가 없다면은 이 구간이 기존의 박스권인데 이번에 시장 하락 때문에 급하게 무너졌다. 뭐 이런 아래 구간들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비코 전자. 자, 이때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었을까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나쁜 종목이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또 안 좋은 종목으로 비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DDR5 이제 시작이 되면 장기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가지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이 예를 들어서 급락을 하게 된다든지 뭐 엔비디아가 뭐 갑자기 쇼크가 나와버린다든지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구간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잡아놓고 분할 매수로 들어갔을 때 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기 상승의 추석을 갖추고 계단식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요. 이렇게 큰 모멘텀을 가지고 많이 흔들었어요. 주식을 많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뭐 내려왔을 때는 저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구간들 왔을 때 좋은 기회로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에 시가총액도 낮고 여전히, 그래서 아비코전자도 기회가 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LX세미콘도 오늘 좀 많이 밀려 내려왔죠.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문제로 좀 밀렸다라고 보면 이 구간에서 강한 돈이 들어왔어요. 강한 돈이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시세의 출발점이라면 이런 아래 구간은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깨고 시황의 변화가 생겨서 밀고 내려와 버린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해인이라든지 다스코라든지 정말 공격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불과 10분 안에 종목군들이 다 고가를 치고 밀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군들 매매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인이라는 종목을 돌파로 좀 들어가서 좀 비중 베팅으로 좀 짧게 실어서 좀 먹고 나왔는데요. 보면은 이 자리죠. 1,400원에 1,400원 좀 안 될 거예요. 미리 이제 돌파 가능성이 있어서 1,400원이구나. 1,400원대 이 구간을 돌파를 할 걸로 보고 들어가서 뭐 적당하게 VI 직전에 그냥 팔고 나왔던 거 같네요. 그래서 해인을 좀 빨리 매매를 했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삼진 L&D에서 여러 차례 손절을 좀 크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손절을 좀 크게 했고요. 이 구간에서 수익권이 좀 있었는데 못 팔아버리니까 이거 급락을 좀 맞아서 뭐 위아래로 두 번 좀 크게 손절을 해서 여기서 수익 조금 많이 까먹었었고요. 자, PNT라는 종목 오늘 회원님들한테 이제 신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 이후 눌림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맞춰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올라갈 때 이제 사다 보니까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게 마킹이 위로 찍혔는데 조금 더 아래서 원래 분할로 쭉 사다가 시장이 꺾이는 거 보고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이쪽이 실적 대비해서 크게 꺾이지 않았다, 아니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도 될 것 같고, 신고가를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장이 밀릴 때 이런 구간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부산주공이 오늘 수소 테마에서 1등으로 갔죠. 이 과거의 이 거래 대금과 지금의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수소에서 1등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 종목이 뭘 하든 간에 대금과 이 힘은 압도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회원님들하고 이 강의를, 이 돌파 강의랑 단기 매매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다가 포인트를 조금 놓쳤어요. 그래서 좀 늦게 매수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시장에 이슈가 터졌을 때 1등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건데, 돌파로 이 구간 돌파죠. 이 악성 매물대가 있는 이 구간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게 이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매도를 좀 하고 1000원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 값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짧은 구간이어도 이 퍼센테이지는 좀 상당히 좀 컸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나중에 수소 이슈가 터져도 굉장히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관찰은 해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관찰을 좀 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이슈와 함께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좀 올랐는데, 사실 며칠 전부터 이거를 좀 매집을 좀 했던 종목인데, 안타깝게 저가에 좀 팔아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못 뚫길래 재료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는구나 하고 좀 싸게 팔았는데, 장주한테 거의 상가 근처까지 좀 올라서 좀 아쉬웠고, 내일장은 일단 최근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 위주로 몇 개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윗꼬리를 안 줬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좀 구간을 좀 정해서 좀 볼 생각이고,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이쪽 계열을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질적 반등이 한 차례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정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 HLB 생명보다는 HLB 글로벌이 시총이 낮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위치는 훨씬 안 좋은데 지금 구간에 좀 더 세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터스 또한 단기 낙폭이 커서 길적 반등을 하려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종목군들 복합적으로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이쪽 오늘도 추가 시세가 좀 강하게 게임주에서 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은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 매우 어렵고 좀 답답하고, 그런데 그래도 시장 저는 버텨낼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